이제 3개월 남짓 남겨둔 베이징 올림픽.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들어 베이징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 나는 반드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라는 열망 하나로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의 밑으로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인데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인의 위치이자 국가의 얼굴이기도 한 대표 선수가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에게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의 요구는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한국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는 돌연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 바로 중국으로 귀화를 결정한 것이었죠. 2019년 6월 기소되었는데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6월 중국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 귀화를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았다는 감사한 마음 따위 전혀 없이 현재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인 중국의 밑으로 조금의 주저도 없이 들어가는 그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런데 나를 버린 한국에게 피의 복수를 하겠다며 중국 현지에서 연습 3매경에 빠져있던 린 샤오지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당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빙상경기연맹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단체 사진을 공개했고 그 안에는 오성욱이 밑에서 붉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린 샤오진 선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활자국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독 경직된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으로부터 귀화를 종용하는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올림픽에 출전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IOC 올림픽 헌장 규정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린 샤오지는 한국 국적을 버리기 전인 2019년 3월 10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2022년 3월 10일이 지나서야 중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애초에 출전할 수 없었다는 얘기이죠. 중국의 헤드헌터 역시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중요 전력을 제외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중국팀의 메달 획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린 샤오진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서는 그를 단지 대표팀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 파트너의 패로만 쓸 것으로 보이죠.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를 한국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영예를 안겨주지 않으면서도 그를 10분 활용하는 참으로 중국스러운 계책을 발휘한 것입니다. 린 샤오진은 멍청하게 이것에 넘어갔고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못 챙겼을 뿐만 아니라 매국노 신세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만 맞이하였습니다. 중국의 비열하면서도 영악한 술수는 가히 전방위 적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한국 대기업 인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여 영입한 후 기술만 취하고 이들을 팽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계 문화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숟가락을 얹기 위해 그들은 14억이라는 막대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한국에 무수히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을 보내왔고 실제로 이들 중 성공적으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은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단물을 다 뽑아먹었다는 판단이 들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중국과 항미 원조를 주장하며 중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에서 올린 인지도를 토대로 중국 연예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2014년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그룹 갓세븐으로 데뷔하여 활동을 해왔던 홍콩계 중국인 왕잭스는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꽤나 재치있는 입담과 쾌활한 성격으로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유럽에서 만난 한국인 팬이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 인사를 건네자 I'm Chinese, okay? 라고 답하며 정색을 하더니 자리를 떠났죠.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팬덤을 먹고 자란 아이돌이 한국 팬에게 대놓고 창피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 네티즌들을 크게 분노하게 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현재까지 차이나머니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니라 홍콩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큰 위해가 없음에도 이러한 그가 공산당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홍콩은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100% 먹힌 상태이며 왕 잭슨은 100% 자신의 의지로 오직 차이나 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키워준 은인 국가 한국을 배신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니면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한국 아이돌 출신은 왕 잭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맹활약을 했던 헨리는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중국의 피, 그것도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과 대만의 피가 섞여 있을 뿐이며 국적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밖에 없으나 최근 그가 보이는 행보는 그를 응원하던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불과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헨리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남중국해 지지 발언을 올림으로써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 계정은 헨리 본인의 계정이 아니라 헨리의 중국 공작실이 대리로 운영하는 계정이었기에 헨리의 국내 팬들은 헨리의 친중국 발언에 실드를 쳐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공작실을 끼고 활동해야 하며 헨리가 SM 출신인 이상 중국 활동을 거부할 수도 없었을 테니 남중국해 지지 발언에 헨리의 의지는 없었을 것이다. 헨리의 개인 계정에 해당 글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헨리님 호감이라 내심 아니길 바랐는데 다행이다.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 이 사실이 더 알려져야 한다. 라며 모두가 그의 무고함을 알리길 원했는데요. 이렇게 그를 지지했던 한국 팬들이 무색하게 현재 헨리는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에 돌아서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약탈하는 행위를 보면서도 침묵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죠. 중국의 예능에서 처음으로 동북공정 의혹이 제기된 저취씨 가문은 조선족 출신 연습생들이 나와 한국의 한복을 입고 아리랑 미녀를 각색하여 경연에 나섰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북공정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복과 부채춤, 장구, 꽹과리 등을 들고 나와 이것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이라며 중국 전역에 방송을 내보내고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따봉을 날리는데요. 저취씨 가무의 심사위원들은 중국 아이돌계에서도 가장 큰 인지도를 지닌 한류 아이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엑소 출신 레이, 갓세븐 출신 왕 잭슨, 유니크 출신 왕이보,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 NCT 출신 텐, FX 출신 빅토리아, 그리고 조금 전까지 소개됐던 헨리가 있죠. 조선족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 한국의 꽃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춤 사위를 보여주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채 흥보거에 맞춰 춤을 추자 심사위원들은 제일 어려운 민족 무용을 고를 줄 몰랐습니다. 조선족 무용을 보니 몰입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창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동북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고 스스로도 유사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을 모를 수가 없을 헨리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조선족 참가자에게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헨리가 참 순수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리우 시엔화 얼굴에 탐욕이 한가득 보인다 라며 질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우 시엔화는 이미 중국에서 베네피트 앰버서더, 더말 로지카 앰버서더, 아벤느 앰버서더, 휠라 퓨전 앰버서더, 판도라 앰버서더, 톰포드 뷰티 앰버서더 등 중국으로 떠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무수히 많은 중국 광고를 받아들이고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며 한밤중에 중국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는지 자신의 특기인 바이올린을 들고 워 아이니 중국을 연주할 정도였죠. 그의 혈통이나 출신에 대한 색안경 없이 가능한 한 팩트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지지했던 한국 팬들의 지원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대체 차이나머니가 얼마나 달콤하기에 그간 자신들의 인생을 부정하고 돈만을 쫓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 그들이 받는 대가의 규모가 궁금해질 따름인데요. 사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든 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 독이 든 술잔이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동안에는 술에 취한 듯 알딸딸하고 달콤하겠지만 조금씩 몸속에 축적되는 맹독은 추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테죠. 중국 문화계에서 차이나머니의 눈이 멀어 한국을 배신했다가 공산당에게 버림을 받은 인물 중 대표는 크리스 우입니다. 크리스 우 역시 리우 시엔화와 마찬가지로 SM엑소 출신인데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난 후 중국으로 도망치고 왕성한 활동을 하며 중국 연예계에서 최정상급 위치에 올랐었는데요. 지난 7월 그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긴급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연소 피해자는 겨우 12세에 불과했다기에 이 사건의 여파는 너무나도 커졌죠.
폭로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크리스 우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진 기록 말살형이 진행됐고 불과 2주도 안 돼 중국 공안은 그를 강간죄로 체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마약과 탈세 혐의까지 추가되는 등 온갖 더러운 범죄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폭행 하나만으로도 사형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확정 사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의 국적이 캐나다라고 한들 중국 공산당이 그에게 선처해줄 확률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것을 방증하듯 그의 가족들은 이미 그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죠. 그의 가족들 역시 그가 아니라 돈을 선택한 것인데 오직 돈만을 쫓아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떠난 이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좋아 한국이 아닌 중국을 택한 수많은 연예인들, 그들이 부디 자신들이 그토록 애정하는 중국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